1922년 분단 후 남북 아일랜드 국경과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부터 평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4편, 탈분단의 평화 프로세스, 벨파스트 협정과 그 한계, 지금 시작합니다. 1922년 분단 후 남북 아일랜드 국경과 북아일랜드 내부에서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이 발생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아일랜드 내부 인구의 약 60%였던 개신교도 친영파 통합주의자와 인구의 40%였던 가톨릭교도 민족주의자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 안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뉘었는데, 강경파로 불린 신페인당은 무장투쟁 조직 IRA와 손잡았습니다. 이들은 분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의 철수를 외치며 폭력적인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영파 내에서도 폭력을 포함한 군사적 방법을 지지하면서 영국 여왕의 충성을 다하는 극단적 로열리스트들을 대표하는 강경파 민주주의의 통합당과 온건파 얼스타 통합주의당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1972년 1월 북아일랜드 런던 대리는 시위로 시끌벅적했는데요. 가톨릭 시위대를 영국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4명의 시민이 사망을 하는 일명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정지시키고 북아일랜드를 직접 통치 지역으로 바꾸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7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무장투쟁 조직인 IRA가 폭탄 테러를 하는데 무려 9명이 죽고 130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은 피해 금요일로 불리는데, 이렇게 피를 보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벌어지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섬의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그린 페이퍼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린 페이퍼의 핵심 내용은 영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북아일랜드 의회와 권력을 공유하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남북 아일랜드 대표로 구성된 아일랜드 평의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1973년 북아일랜드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12월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행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이 모여 써닝데일에서 평화협정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화협정은 화해를 원칙으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 아일랜드 평의회의 역할, 테러리즘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1974년 5월 아일랜드 통일로 흡수될 것을 걱정한 친영파에 의해 협정은 파기되고 맙니다. 아일랜드 섬의 두 번째 평화 프로세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1981년 IRA 정치범들의 단식 투쟁이 시작되는데 10명이 감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아일랜드는 내전 수준으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강경파인 신페인당이 선거에서 지지세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도 IRA와 신페인당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영국은 협정을 맺는데, 바로 1985년 11월에 맺은 영국 아일랜드 협정입니다. 협정은 양국이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와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의 협의 역할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통일만큼은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죠. 친영파는 영국이 장기적으로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통일로 나아갈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미국의 개입이었습니다.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중에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할 것을 선언하고 강경파인 신페인당 대표에게 미국 비자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1994년 1월 신페인당 대표 아담스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해 8월 IRA는 마침내 정전을 선언했고 1995년 클린턴 대통령 역시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북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이렇듯 수년간 평화협상의 합의와 파기, 갈등 고조를 반복하던 아일랜드 섬에도 평화협상이 진전을 이룰 기미가 보이는데요. 1997년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 노선에 우호적이었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의 사과는 냉랭해진 기류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그는 취임 후 벨파스트를 방문해 대중 앞에서 19세기 영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2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인이 아사하거나 이민을 떠나게 된 대기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결과 1998년 4월 10일 벨파스트 협정에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등 주요 정당들이 합의를 이루는데요. 벨파스트 협정의 기본 정신은 협의주의였습니다. 연정, 비례대표, 상호 거부권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가지는 협의주의는 승자 독식을 배제하고 권력의 분점을 추구하는 철학적, 정치적 원리로 공동 다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대연정과 같은 제도들이 협의주의 실행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벨파스트 평화협정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북아일랜드 의회와 정부 구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관계,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북아일랜드 영토 분쟁은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 2조의 개정을 통해 해결했는데요. 아일랜드 섬 전체를 영토로 한다라는 규정을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개인은 아일랜드 민족의 구성원으로 한다로 변경해서 북아일랜드 개신 교도들이 느끼던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었습니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 3조에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장 해제 시점은 도저히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공식 문서에는 무장을 해제한다 정도로 남겼는데 실제 IRA의 무장 해제는 몇 년이 지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5월 협정을 토대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아일랜드 유권자의 94%, 북아일랜드 유권자의 71%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이로써 폭력과 테러의 악순환이 종식되고 벨파스트 평화 협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지만 사회민주노동당의 존 흉과 얼스터 연합당의 데이비드 트림블은 그간의 공로와 차제의 이 오래된 갈등을 완전히 끝내라는 의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더 많았는데요. 평화를 위해 당파를 넘어서자라고 간절히 호소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종교계, 언론 등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유무형적 도움도 컸는데, 유럽연합은 북아일랜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995년부터 2013년까지 3기에 걸쳐 12억 5,600만 유로를 지원했고, 미국은 아일랜드 국제기금을 통해 1986년부터 2010년 사이에 8억 9,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정치적 교착 상태는 반복되고 부교도와 신교도 거주 공간을 분리하는 평화선이라는 이름의 장벽은 존재합니다. 힘겹게 정착된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브렉시트로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인 하드보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잠복해 있던 북아일랜드 내 신구교도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아일랜드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편,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의 교훈, 많은 기대 바랍니다.